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이윤정이라고 하고요. 정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돼서들 정말 다들 반갑고, 사실 지금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이 그럴 테고, 그다음에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또 강의를 안 듣죠. 마지판 마무리하느라고 그러실 테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문법 수업을 듣기 위해서 다들 앉아 계신데,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9급이나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솔직히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는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미리 준비하셔서 문법에 대한 토대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들 정말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번 달 말에 시험이지만 솔직히 문법의 토대를 제대로 이루고 나면은 그 시험 문제, 숙제 20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큰 뼈대가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제가 문법 수업을 하느라고, 문법 공부를 하느라고 문법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문법에 대한 뼈대가 잡혀야지만 독해도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법에 대한 구조가 여러분들 마인드에 살아있으면은 어휘 문제도 사실은 더 쉽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게 무시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법에 대한 토대를 잡는 게 정말 여러분들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고, 자, 일단은 가지고 계신 교재가 지금 빛의 속도로 문법 파란색 다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충 자료가 하나 나갔어요. 이렇게 갖고 계시면은 지금 전부 다 제대로 갖고 있는 거고, 자, 앞으로 수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저희 이번 한 달간의 문법 토대는요, 문법 특강은 문법에 대한 어떤 종류의 시험을 준비하건 간에 가장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될, 그리고 그 정도의 문법 이론 외에 그 외의 문법 문제는 솔직히 나오지 않게끔, 이 수업 시간이야 저희가 이번 한 달간의 첫 단계로 하는 거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은 다 설명이 들어가요. 어떤 종류의 문법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건 간에 말이죠. 그 여러분들 자신있게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 파란 교재 한 권에 그 내용이 모두 다 농축이 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얼마나 예문을 많이 집어넣고 또 얼마나 설명을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법 교재 하나만으로 두 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솔직히 다양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책이 얇다고 뭐가 들어있겠어, 그렇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 책의 절반은 문제고요. 이론적인 설명은 딱 100페이지밖에 되질 않아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칠판 판서는 최대한 드리고 줄이고 여러분들한테 추가 자료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맨날 여기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뒤쪽에 빨간 바구니 안에 추가 자료 있나 없나 보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일단은요, 여기 나와 있는 컨텐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주 페이지 하나 남겼더니 그림이 하나 나면서 이 책을 만든 이윤정입니다. 서비스 실어놓고 있죠. 깜짝 놀라죠, 그죠? 보고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넘어가죠. 보면 빛의 속도로 문법 그라마 넘어가면 프리페이스 머리만 설명 넘어가. 여러분 심심할 때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주옥 같은 내용은 들어있어요. 내가 썼으니까. 프리페이스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저희는 컨텐츠 쪽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파트 1 문법성 판단이라는 부분 총 페이지 100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유닛이 품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인데 오늘 주요적으로 제가 들어갈 부분은 품사예요. 총 챕터가 16챕터인데 품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문법 좀 다 잡아야겠다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품사죠. 그래서 그래도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품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약한 건 품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품사나 문장 성분 끝나고 나서 뒤쪽에 구나 절도 그렇고요, 태도 그렇고요, 시제나 그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준동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품사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야지만 이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고, 그만큼 암기할 건 줄어들고 이해할 게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으로 암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선이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암기만 했다 치면은 공부하는 시간은 엄청날 수 있더라도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결국적으로는 시험을 잘 보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더운 날에 여기 지금 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시험을 잡으려고 한 거지, 공부를 하겠다고 내가 진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려서 말이죠. 시험이 좋아하는 패턴을 먼저 익히고 나서 각 패턴마다 어떠한 종류의 문법이 적용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소화 흡수를 하고 나서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지만 그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고, 제가 지금 품사가 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각 유닛 챕터 쪽에 한번 보시면 말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이 있잖아요. 챕터 2, 유닛 2에 문장 성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보어나 목적격 보호제 이런 얘기 나오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런 쪽의 성분은요, 문장 안에서의 구조를 보고 파악하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품사로 묻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호 자리로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형용사라고요. 이런 건 상당히 품사적인 문제죠. 그런 걸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또 챕터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저기 유닛 1제 테라는 부분이 있죠. 이 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B 플러스 PP라고 외울 게 아니고 PP가 기본적으로 품사적으로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밑에 저기 챕터 10 전치사랑 챕터 11 접속사 있죠. 요놈들은 기본적으로 이 전치사 다음에 특정 덩어리 표현이 와서 전체적으로 부사를 만들어줘요. 형용사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접속사라는 챕터 있죠. 이 접속사 구문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여러 가지 수식어 구문을 끌거든요. 수식어 중에서도 유난히 부사를 끈단 말이죠. 모든 건 품사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관계사 부분이 있잖아요. 관계사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관계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관계사 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라고요. 모든 문법은 이렇게 품사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밑에 준동사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뽀개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죠? 이 준동사는 뭐 투부정사 얘기나 ing 얘기나 pp 얘기나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품사적인 얘기예요. 품사로서는 투부정사나 ing는 명사 가능하고요. 형용사 가능하고요. 부사 가능하죠. 절대로 동사는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pp라는 준동사 있죠. 걔는 제가 아까 잠깐 형용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B 플러스 PP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맞고, 다른 PP는 그 자체가 부사거든요, 사실은. 모든 걸 이렇게 품사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응?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품사를 반드시 되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저기 Part 2랑 그 다음에 브록 부분에서 Part 2 부분은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각종 기출 문제들을 정리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법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때그때 해당 문법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문제풀이는 그날 바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문법 특강이지만 솔직히 여러분 이론 설명 따로 듣고 다음에 문제풀이 따로 듣고 하면은 앞에 들었던 이론 설명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풀이는 좀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Part 2 문법 문제 판단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같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록 부분은요. 앞에 나와 있는 문법성 판단이 시험에 어떤 어구가 잘 나오는지를 정리하고 있는 브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다음날 저희 우리 시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 브록 부분을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죠. 시험 볼 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좋아서 이렇게 표정이 웃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석서 아니 자, 다음에 바로 넘어가시면요. 자, 제가 계속 품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만큼 일단은 명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명사의 명자라는 게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이나 그런 이름이라는 거 누가 몰라?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 명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1번 사람, 동물, 사물,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우리가 단어로 알고 있는 명사를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거야 뭐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명사의 수가 단수랑 복수로 나뉜다는 거 특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기 tree라는 게 trees로 간다는 건 다 아시죠? 이게 바로 명사의 복수 형태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저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녔던 거 그때 한번 되짚어 간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명사가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여부지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해지죠. 이제 문법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험에 잘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문법 체계랑 이제 여기서부터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명사 단수 복수 나누는 거야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는 나무 들로 가듯이 영어는 tree가 trees로 가는 건 똑같잖아요. S 하나 붙여주면 되는데 가산 불가산의 개념이 우리랑 틀리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물질 명사 쓸 수 없고 다음에 추상 명사 쓸 수 없고